쓰시고. 가겠습니다. 큐. 네,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여기 정말 제가 오고 싶었던 곳인데 섭외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네, 리사르입니다.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리사르 커피의 이민석 대표입니다. 와, 우리 네. 보스. 뭐 상호나 브랜드에 관련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브랜드명이요. 이제 리사르 커피인데요. 이제 스페인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에서 제 성하고 이제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뜻을 좀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좀 고백에서 만들게 된 하나님 나의 기둥이십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사르 커피는 약수 시장에 뭔가 그런 로컬 문화에 자리 잡아서 에스프레소 문화를 약간 널리 알렸다. 제가 봤을 땐 좀 이런 이미지인데 그 당시 약수 시장의 털을 잡으면 되게 힙한 느낌이었거든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어떤 계기가 왕십리에서 할 때요. 제가 건물주 사장님하고 좀 트러블이 좀 한 4년 정도 이제 있었는데 그 건물주 사장님이 좀 바뀌면서 좀 쫓겨나게 된 상황이 좀 됐죠. 그 저희 매장을 이제 종종 와주시던 분께서 좀 좋게 봐주셨어요. 약수동에서 이제 건물을 이제 갖고 계셨는데 네네. 그쪽에서 한번 안테나를 좀 심어보는 거 어떠냐 와.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왕십리에서 쫓겨나면서요 구현을 해보고는 싶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막 돈을 들여서 구현을 하는 거는 여기서 또 막 뒤집어가지고 인테리어를 또 새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네. 마침 쫓겨나게 또 된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약수 시장을 봤는데 한 명에서 운영하면서 동선이라든가 뭐 바 동선 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보니까 그 사이즈가 딱 맞는 거죠. 그 약수동에서 시작을 하면 본격적인 좀 에스프레소 바의 느낌,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전문점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겠다. 네네.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막 즐겨 마시고의 문화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량 뭐 맞아요. 브루잉이나 네. 약간 리스크가 있는. 사실 겁도 났죠. 옮기면서 뭐 카페 라떼라든가 빅사이즈의 커피들을 완전히 없애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걸로만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약수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두려움 반, 뭐 기대 반 하면서 소비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안 해주시면 안 하면 되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내 편이 잘 없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좀 반대가 없죠. 너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은 좀 다수의 의견을 좀 따라가고 네. 내 주변에 커피업계 네네, 사람들 막 맞아요. 피드백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커피 하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 다시 몰려들고 있는 친구들. 맞아. 뭐랄까요? 좀 더 그 사람들을 이제 에스프레소와 친해지게 만든 좀 네네.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그 메뉴 개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에스프레소 메뉴를 구성하는 거는 이 에스프레소만 먹었으면 하는 그 이유는 절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라는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작은 잔에 뭐 크림이 들어가든 뭐 우유가 들어가든 에스프레소를 내가 먹고 있구나. 이 느낌이 훨씬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메뉴는 뭐가 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제 에스프레소 먹는 느낌이 있냐 없냐 그 포인트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향수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만큼은 가장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요? 뭐 요소 요소. 이런 뭐 잔받침하고 뭐 스푼 이 스푼의 길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평상시에 먹던 아메리카노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짓는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럼 이 잔을 선택하는 거. 잔하고. 네, 뭐 이제 사이즈죠. 또 잔받침과 페어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플레이트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다른 게 소품이나 어떤 기물들이 익숙한 게 없더라고. 있어요. 다 달라. 오히려 옛날에 막 10년 전에 커피 할 때 막 에스프레소란 게 뭐야 하고 다녔을 때 보였던 기물들이 리사르에 있었던 느낌? 네네 맞아요. 그때의 1세대들이 어떤 이탈리안의 네. 느낌을 주는 기물들을 구입했던 그 네네네네. 느낌이 지금 현대 리사르에서 보인다는. 그렇죠. 제가 그걸 이제 상업화 시켰다라고 사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당시 이제 뭐 특정한 누구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임종명 대표님 네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상업화가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거지. 왜냐면 사이즈는 작고 먹었을 때 부담은 안 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믹스 커피의 그 딱 맞아요. 종이컵의 딱 절반의 양. 맞아요. 네. 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비흡연자입니다. 네. 진짜 그 믹스 네. 커피를 정말 그 마시고 싶어서 담배와 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분위기, 그 잠깐의 그 자유. 그쵸. 그게 이 안에 담고 싶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한 몇 잔 정도 나갈까요?
잘 될 때는요 한 하루에 한 1000잔 정도. 와. 그래도 뭐 이탈리아에 비하면은 엄청 많이 파는 건 아니죠. 점심에만 1000잔 정도를 파니까요 이탈리아. 와,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하루에 1000잔에서 1500잔 네, 정도. 이게 식기세척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진짜 같은 커피 업계로서 또 리스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잔에 1,500원이에요. 2023년에 원유로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네. 하죠. 현재는. 네. 대단합니다. 끝까지 자꾸 이제 뭐 유럽 쪽에 그거를 비유를 뭐 하시는데 네. 참 요새 진짜 쉽지 않은 경제적으로는 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고수하고 있는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2,000원에 팔았어요. 또 크림 들어가는 것도 2,000원에 팔고 그 당시에는 가격이 통일되는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네.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떠냐? 크림이 들어가는 거를 2,000원을 내고 음. 그냥 에스프레소에 설탕 탄 거를 먹는데 똑같이 2,000원을 내는 거죠. 이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1,500원으로 낮춘 거예요. 그 형평성을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1,500원으로 과감하게 낮췄더니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 좋아한다는 게 싸서. 단지 싸서가 그죠? 아니라 아닐 것 그 내면에 느끼고 있던 크림이 들어가는데 에스프레소가 그냥 가격이 똑같다니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한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꺼풀이. 그렇죠. 그냥 아. 해결을 해드린 거죠, 제가. 아. 그랬더니 손님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셔서. 음. 그냥 에스프레소 먹는 분들은 어때요? 적은 금액을 내고 더 많이 맞아요.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기회가 맞아요. 생기는 맞아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5번 오시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커피 타임을 한번 가질 때 생각하는 기회 비용과 시간이 네, 있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굉장히 낮춰줘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커피가 땡기니까 1,500원에 때우고 그러면 우리 기회 비용이 생기는 거죠. 맞아, 우리 카페 오면 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또 네. 점심 직후라서 약간 또 레모네이드도 땡기고 약간 그렇죠. 이런 두 개의 기적의 네.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소수를 위해서 사실 네. 맞춰드린 건데 그게 이제 다수가 된 거죠. 전에는 뭐 이렇게 크림이 올라가고 뭐 우유가 들어가고 뭐 이런 메뉴들이 잘 나갔어요. 근데 1,500원 낮추니까 네. 에스프레소를 먹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밖에 판도가 바뀌는 게 손님들이 저희가 실제 판매량이 에스프레소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추천은 피에노를 해드려요. 이렇게 크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그냥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전달하는 역할. 1,500원 요즘에 그 뽑기 있잖아요, 뽑기. 옛날에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네. 500원 넣어가지고 뽑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금 1,500원입니다. 맞아요. 그거 한번 하는데 이걸 네.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런 탑 문화가 아유 생성될 몰랐죠. 줄... 사실상 제가 혼자 영업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설거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진짜 잔을 못 치우는 순간이 온 거예요. 손님은 요만큼만 서가지고 드시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니까 기물들이 많으면 편하죠. 이거를 이제 쌓아놓으니까 손님들이 그걸 보고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많이 먹어? 하면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뭐 아주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권장하진 않습니다. 딱 이 한 잔을 먹고 딱 가는 그게 가장 아름답다. 베스트죠. 가장 합리적인 소비와 가장 큰 즐거움. 저는 정말 1,500원에 이 한 잔을 먹고 가는 걸 포기할 수가 없죠, 진짜.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명동점 보시면 테이블에 착석하시면 비용이 금액이 조금? 한 2.5배 정도 네. 올라가는. 그때 우리가 아는 서울의 카페 가격인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면 이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디 뭐 주말에 카페 갔을 때 가격이 나오고 서 있으면은 세상에 이런 서 있으면은 뭐 날개가 뭐 달리는 거죠. 맞아요. 네.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서 있으면 그 앉으면 맞아요. 실제로 손님분들이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네, 근데 이제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제 표정이 바뀌시 싸늘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어서 좀 우리 커피 얘기를 해보자면 또 궁금해요. 뭐 하루에 뭐 1,000잔 이렇게 나가는 에스프레소 샵에서는 또 어떤 로스팅하고 그런 원두에 대한 관리, QC나 그 로스팅을 해보니까 계속 이제 해왔는데요. 네. 정형화되는 어떤 그 레시피를 딱 만들 수 있는 조건의 로스터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로스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로스터기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맛에 대한 변동폭이 그죠. 조금 더 전보다는 많이 넓어지는 네네. 상황이기는 해요. 그 부분을 직원분에게 이제 맡겨서 만약에 잘못 볶으면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뭐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직원분한테 주는 게 이제는 좀 맞지 않다.
내가 먹었을 때 에스프레소 딱 먹었을 때 음. 이게 맛있냐 맛없냐 그 기준. 어떻게 잡으세요? 그 맛있다의 기준. 그 맛있다의 기준은요, 저는 네.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봐요. 그 우리가 스시를 판 스시 그냥 그 맛하고 내가 어느 날 초대받아서 오마카세를 갔는데 거기서 먹었던 스시 맛하고 절대적으로 틀리잖아요. 너무 다르지. 맞아요. 그 절대값. 그 절대값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많이 먹어볼 수밖에. 뭐 과일로 예를 들면은 뭐 딸기 같은 거죠. 그럼 맨날 신 거 먹었던 신딸기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단딸기를 먹으면 어때요? 당연히 그렇죠. 야 이게 딸기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을 커피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거를 4가지 평가 요소로 이제 만들어요. 시각 평가, 뭐 후각 평가, 이제 미각 평가, 여운 평가. 그래서 시각에서 이 커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나 잔, 뭐 두께, 온도, 뭐 모든 게 다 사실 중요한 거죠. 질문이 뭐였죠? 저희는 또 그 원가에 굉장히 또 민감해요. 15g을 담는 도징은 거의 안 해요. 그보다 더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적은 양을 계속 쓰면서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야 되는 스킬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로스팅하는 방법도 틀려줘야 되고 커피를 만드는 어떤 감각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능숙하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맛을 평가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럼 앞으로 네. 어떤 커피 방향으로 리사를 추구를 하고 싶으세요? 손님분들이 그냥 즐겁게 즐기시는 그런 커피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대충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 오늘 약수점에 잠깐 이제 배달 처음에 또 들렸어요. 근데 이제 아저씨 한 분이셨는데 연세도 한 이제 지긋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손님분께서 혼자 3잔 정도를 이제 맛보시고 그 손님이 갑자기 뒤돌아보시더니 사장님이시냐고 그러시면서 갑자기 악수를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그 1,500원 가격이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나가실 때까지 이 가격을 꼭 고수하셔라.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저희가 하고 있는 커피를 통해서 행복감을 좀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현재. 앞으로도 그런 이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커피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있을까요? 리사 커피의 고민. 또 말씀드린 또 그 단가. 단가. 그러니까 객단가를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더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매출을 만들고 또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어떤 테이블 서비스, 테이블에 앉으면 단순히 비싸지는 게 아니라 뭐 원하시는 거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는 되게 충분히 이만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매출적인 고민들. 좀 더 리사르 커피와 친해질 수 있는 제시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 보이시면은 시럽이에요. 시럽입니다. 네, 이게 어떤 시럽인지 한번 설명을. 레몬 시럽이고요. 직접 끓여서 이제 만드는 시럽인데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비바체라는 메뉴에 사용되는 시럽이고요. 아마 드시면은 뭐 만족하실 만한 맛입니다. 이게 또 에스프레소와 만났을 때 또 얼마나 환상적인 맛을 내는지. 그래서 이건 사실은 병당 9,000원에 팔고 있고, 네, 명동점에 또 와주시는 분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비스가 약수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를 살짝 높여놔요. 이 조적을 쌓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쌓았을 경우에 이제 손님을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 이게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서비스를 할 때. 내가 똑같이 평지에서 섰을 때 내가 그죠? 또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는 그 서비스 할 때 자신감이 많이 좀 결여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 계신 손님을 서비스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손님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높낮이가 생기니까. 네, 그거를 손님들이 서서 먹을 때도 바에서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작고 되게 자신감 없는 사람일지라도 바에서는 퍼포먼스를 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의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결국엔 자신감, 손님을 얼마나 위하는가, 내가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명동점에서 플로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플로어 역할만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에 가서 뭐 커피 좀 내려보고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뭐 서비스의 질이 그냥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고객 서비스에서 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강조하는 부분은 커피가 신선한 상태에서 제공되는 거.
크레마가 이제 거품이잖아요. 최대한 나왔을 때 빠르게 서비스 해드리는 서비스한다는 거는 빨리 가져다 드려서 맛있는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 있고 뭔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려면 결국에는 손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손님이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가, 나도 그 손님이 반가운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요새 이제 우리 보스가 바라보는 또 이제 멋있는 바리스타의 상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장 겸손한 자세인 거죠. 커피를 만든다는 건 커피집에서는 완전 메인이잖아요. 아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걸 맡고 그럼요. 있는 건데 겸손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내가 내리는 커피가 어떤 맛인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제시고 고객님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저는 이제 커피를 떠나시는 거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아서 커피를 못 먹게 되고 카페인 때문에 못 먹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게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그렇죠. 커피가 되게 생활 속에 잘 되게 묻어져 있고 그게 어떤 행복의 요소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거에 저희가 일조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커피 라이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리사르 커피 2부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